엄청나게 큰 이적료를 제한하는 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FC는 선수는 판다. 영혼을 팔진 않는다.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공격에서 36골을 넣고 수비에서 41골을 먹었거든요. 골은 12개 팀 중에서 5번째로 많이 넣었고, 반대로 이제 실점은 3번째로 많은 실점을 했어요. 수비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수비 쪽에 저희가 양쪽, 윤승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임창호 선수도 데려가고, 또 아슈마토프 선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수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우리 그 수비의 높이가 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고, 특히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도 한경 선수하고 함께 이제 중원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김동현 선수도 있고, 마사도 있고, 또 신창무라든가 또 김대원 이렇게 아주 공격적인 선수, 거기다가 조재환 선수도 우리가 또 재계약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기술적이고 능력 있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공격은 좋았지만 수비 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올해는 수비를 기본적으로 잘하면서 거기다가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폭이 크면은 사실은 또 전술적으로 다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화의 폭이 커서 발전할 수 있다면 변화의 폭이 큰 게 상당히 좋은 거죠.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에서는 처음에 발을 맞추고 조직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좋은 변화의 폭이다, 긍정적인 변화의 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김재현 선수나 또 이현식 선수나 이영재 선수는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간다고 했어요, 셋 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군대를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획에서 제외하고 이 선수 수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수들이 떠난다고 한 거죠. 우리는 팔기 쉽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판 거죠. 돈을 벌려고 판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이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 6번 거절했거든요, 제안을. 네. 그럼 선수가 간다고 하면 이건 잡을 수가 없겠구나.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선수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더 좋은 선수를 찾았죠. 그리고 결국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능력 있는 선수들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았죠. 실제로 아주 좀 긴 시간 동안 저항을 했었죠, 우리가.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다, 세금 먹는 하마다, 이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 말은 스포츠의 어떤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고 돈으로 스포츠를 환산하는 사람들 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지, 스포츠의 의미와 가치와 정신을 안다면 스포츠를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사회가 이념의 문제, 정치적 문제로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계층의 갈등, 서열의 문제,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아래 좌우로 반목하고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2002년 월드컵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괜찮았잖아요. 누가 내 차 위에 올라가도 괜찮았고, 뛰어도 괜찮았고, 맥주 호프집 가면 그냥 맥주 마실 수 있었고, 모르는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또 나랑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얼싸안았잖아요. 대한민국 이런 이름.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밖에 없거든요. 그걸 감히 돈으로 환산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는 그럼 왜 존재하는가? 스포츠의 어원을 좀 따져보면, 스포츠는 데포르테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그 데포르테르가 무슨 의미냐면 탈피하다라는 뜻이에요.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에 지친 인간이 벗어나고 싶은 걸 찾게 되는 게 바로 스포츠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의 어원은 탈피하다에서 즐겁다, 즐겁다에서 기분전환, 기분전환에서 장난치며 놀다, 장난치면서 놀다에서 스포츠가 됐거든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무료함에 지친 인간이 그 일상에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즐거울 거리를 찾는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예요. 그러면 우리 강원FC의 역할과 존재와 본질은 분명하죠.
그 일상이 끝난 다음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감을 드리고. 어떻게 이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를 바라본다면 스포츠가 돈 먹는 하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역사도 짧고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도 아니었고 충분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환경 안에 놓여 있어요. 경기장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올 이유를 만들어주고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스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기는 걸 좋아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관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사람들은 최고의 경기이기 때문에 축구를 보지는 않아요. 연관성이 있으면 봐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낙스 팀의 플레이오프 티켓이 저한테 왔어요. 안표 가격으로 넘어가면 $1,000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장당. 근데 그 2장을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그냥 아까우니까 누구한테 전화했거든요. 너 저기 갈래?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당연히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줬어요. 최고의 경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인기 있는 팀의 경기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캐낙스 경기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첫째 딸 아이가 학교에서 농구 대회가 있었어요. 그 여자 아이가 아마추어 농구 뭐 패스도 못하고 드리블도 하다가 막 볼이 뻗어나가고 막 이런 애들인데 제가 거기 가서 우리 딸아이의 농구 경기를 보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몰입하고 열정하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왜?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축구팀에 우리가 2-3천 명밖에 관중이 없는 이유는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상관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당장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면 10년 후에 와요. 가서 지금 우리가 강원도 아이들하고 같이 어느 지역에 가서 한 30명한테 축구 캠프를 해줬어요. 사진 찍어주고 사인 한 번 해주고 우리 선수가 가서 안아주고 놀아주고 오잖아요. 그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잊어버리고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 팬이 되고 싶다라는 걸 느낄 때 기억 속에 떠오르겠죠. 아, 내가 어렸을 때 강원FC 캠프가 있지. 이런 친구들이 강원FC 팬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점과 터치를 끊임없이 만들어주고 씨를 뿌리고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후가 돼서 다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 축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어야 된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이제 가변석 안에 그 푸드트럭이 못 들어가요. 트랙이 지저분해진다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무조건 가변석 안에 푸드트럭이 들어와야 된다.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먹는 즐거움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랙이 지저분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끝나고 나서 물 청소를 다 해주겠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구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어떤 즐거운 장소. 경기가 열리는 날은 항상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입지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용구장을 지을 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 대구 FC 같은 경우에 그 안으로 들어왔더니 700명, 1,500명 왔었는데 대구가 아시겠지만 네. 15,000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단순히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용구장이 만들어지면 일주일에 한 번 경기만 끝나는 장소로 남으면 안 되고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곳이어야 된다. 연극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뭐 결혼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스포츠도 즐기고 이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야 체육시설을 졌을 때 체육시설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지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이미 18개 시도군이 있는데 18개 시군은 누구든지 다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난해하실 것 같아요. 강원도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한 장소에서 전용구장이 지어져야 되니까 적절하게 그 공모를 보고 제안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또 외부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외부 전문가들이 그걸 선택할 거거든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억을 쓸 수 있는데 5억만 쓰고 5억을 아껴서 5억을 버는 구조로 나는 되고 싶지 않고 10억을 쓸 수 있으면 나는 20억을 쓰고 25억을 벌어서 5억을 남기겠다. 이게 제가 원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일단은 축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데려오자. 이미 우리에게는 좋은 감독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더 수준 높은 선수들, 더 축구를 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승점 3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래서 팬들을 이기는 모습으로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선수를 데려오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찾는 거였었죠. 팀이 우리가 1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역사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선수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동안 아주 좋은 선수들이 강원FC를 거쳐간 선수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FC를 대표할 만한 선수가 누가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확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한국형 같은 경우에는 강원FC에서 K리그는 처음 뛰었고 또 강원FC 외에 K리그에서는 딴 팀에서 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품도 괜찮고 뭐 이미지도 높고 실력도 있고 그 모든 걸 봤을 때 저는 한국형 선수는 강원FC를 대표할 만한 레전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뭐 엄청나게 큰 이적료를 제한하는 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강원FC는 선수는 판다. 영혼을 팔진 않는다. 한국형은 우리 팀의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한국형은 팔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선수가 떠나겠다가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지 않고 강원FC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보여줬고 만족할 만한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각오라고 할 만한 은퇴할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축구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많은 팬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한국 축구에 뭘 했지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2011년도 말에 제가 이제 마지막 팀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서 한 6개 팀이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는데 밴쿠버 MLS가 그 6개 팀 중에서 저에게 가장 적은 연봉을 제시했던 팀이고 그 연봉의 차이는 10배가 넘었어요. 한 11배 정도의 차이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 밴쿠버에 간 게 스포츠 문화는 뭐 영국이 유럽이 최고라고 할지 모르지만 축구에서 비즈니스하고 마케팅은 미국이 최고거든요. 제가 그걸 좀 배우고 싶었어요. 밴쿠버에 갔을 때 솔직히 1년 계약을 했어요. 밴쿠버에서 저한테 이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제가 그때 재계약을 거절하고 이제 은퇴한다고 그랬죠. 네. 밴쿠버가 왜 은퇴하냐 너. 그래서 내가 MBA를 좀 공부하고 싶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회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 가서 2년 동안 MBA 해도 결국 MLS 우리 구단 와서 인턴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1년 더 재계약을 해주면 너가 우리 클럽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년 더 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저한테 제가 이슬람 이제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클럽 앰버서더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제가 클럽 앰버서더를 하면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이제 제가 같이 이벤트도 하고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그거를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클럽 그 회장님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1년 계약하고 나서 이제 프리가 됐을 때 뭐 LA 갤럭시나 몇몇 팀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클럽이 저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딴 팀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 은퇴를 고민하고 있으면은 일단 너 여기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네가 만약에 은퇴하면 이거를 찢어버릴 테니까 네가 진짜 만약에 은퇴할 거라면 너 계약서에 사인을 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가려다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펜을 잡아서 바로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이제 클럽이 저를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거기 클럽 안에 경기장 안에 제 박물관도 만들어주고 제 유니폼하고 걸어서 지금도 있어요. 저한테 비자를 주려면 취업 허가서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건데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그 5년 동안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받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걸 제가 다 받아서 유스팀에다 다 기부를 했어요. 100%. 팀이 저를 더 좋아했었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타이밍이 되게 잘 맞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제가 4년 동안 했었거든요. 양말. 네, 스타트업을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뭐 마케팅이나 물류, 주문, 생산,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해외에 가서 선수를 데려다가 테스트 시켜주고 또 양말을 어떤 유명한 가수 이름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걸 팔고 또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고 또 아이들을 도와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죠. 뭐 미국에서 경험을 하고 또 영국에서 조금 경험을 하더라도 행정을 내가 할 수 있나? 약간 스스로 약간 의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은 좀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타이밍이 좀 어떤 거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거절을 했었고 타이밍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맞았습니다.